네, 오늘은 중간자 공격 MITM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었지만 일단 패키지가 칼리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니프로 디스니프 설치하는 법을 다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에 설치했고요. 하던 중에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베러캡이라는 ARP 스푸핑, DNS 스푸핑, 각종 네트워크 해킹을 할 수 있는 어, 툴이 잘 나와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설치해 봤고요. 그래서 같이 ARP 스푸핑을 해보고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지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MITm이 뭔지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 제가 환경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디스니프를 활용한 공격, 베러갭을 활용한 공격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적 공격은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맥을 사용자에게는 내가 서버야, 그리고 서버에게는 내가 사용자라 라고 해서 속여서 그 패킷을 이동하는 중간을 자기를 걸쳐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청하거나 조작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환경 구성은 간단하게 VMware를 썼고요. VMware로 NAT를 설정해서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 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용자가 이 게이트웨이를 나를 걸쳐서 가게끔 설정을 해서 공격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외부에 있는 웬에 있는 가벼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HTTPS가 아니라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한 서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디스니프 공격 실습을 해볼 텐데요. 디스니프가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설치 방법을 인터넷에 확인하신 후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그 라우터 -B1 옵션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IP 포드에 1을 세팅해 준 거죠. IP 포드 쪽에 0으로 세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ARP 스푸핑 당한 피해자의 IP가 제 IP인 것처럼 가고 그거를 그대로 넘겨주는 효과, 원하는 타겟에 넘겨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ARP 스푸핑을 이용해서 I 옵션 주고 인터페이스 선택해 주고요. T 옵션을 통해서 타겟 IP 그리고 게이트웨이 IP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자 PC에 가가지고 웹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보고요. 공격자 패키지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피해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식별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실습인데요. 베러캡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일하게 그냥 베러캡의 간단한 사용법 알려드리고요. ARP 스푸핑에 베러캡 안에서 IP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정하고 스니핑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피해자의 웹서버에서 로그인하고 동일하게 공격자는 패킷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식별해보는 기능입니다. 베러캡이 상당히 좋습니다. DNS 스푸핑 되고요. SSL 스트립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가장 좋은 장점은 스니프를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스니프를 바로 해줘서 바로 패킷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ARP 스푸핑 실습을 디스니프를 이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스니프를 이용해서 일단 하기 전에 IP 컨피그를 이용해서 해당 IP와 IP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더넷 카드 맥 주소죠. 그리고 공격 대상이 될 친구의 IP는 130번이고요. 그리고 맥의 변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그 라우트와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에코1 주고요. 그다음 CCS 밑에 넷 밑에 IP 버전 4 밑에 IP 포워드를 1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네, 세팅이 잘 됐고요. 그 다음 ARP 스푸핑을 이용해서 이더넷 카드는 ETH0, 이더넷 카드 여기 있죠. 여기 이더넷 카드, 네, 이더넷 카드는 ETH0로 설정할 거고요. 타겟은 먼저 10에 130번에고 19168 10.2 게이트웨이가 나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룰을 이용해서 ARP 스푸핑 날려봤고요. 그래서 타겟 시스템에서 먼저 ARP가 정상적으로 두 개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게이트웨이와 내 주소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을 하나 더 여시고 와이어샤크를 띄워 보겠습니다. 또 와이어샤크, 와이어샤크로 제 이더넷 카드 0번을 필터링 캡처를 할 거고요. 주기적으로 ARP가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2번에 ARP를 계속 제 ARP로 지금 ARP 스푸핑을 날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브라우저, 이거는 여기는 HTTP 로그인해서 제가 검색한 HTTP 로그인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HTTP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서 HTTP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해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은 실패했지만 여기서 패킷 디테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테스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쯤에 여기죠, 205K 했던 부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히 테스트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터 베러캡을 활용해서 ARP 스푸핑을 한 후에 패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ARP 스푸핑 Dsnip 패키지보다는 훨씬 단순해요. 제가 테스트를 한 화면이고요. 일단 공격 대상의 IP, 공격자의 IP죠. 공격자 IP는 보시는 바와 같이 191.10.128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IP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0번입니다. 이 IP를 몰라도 여기서 프로브 정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베러캡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해당 화면 같이 베러캡 화면에 들어왔고요. 도마를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떠한 행동들을 할 건지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ARP 스푸핑 그리고 넷스니프라고 해서 ARP 스푸핑을 한 후에 스니핑을 하는 거죠. 스니핑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ARP 상태를 보면 전혀 128번이 공격자인데 이 맥 주소와 동일한 친구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ARP 스푸핑을 세팅을 해볼 텐데요. 도움말을 보고 싶으면 물음표 치시고요. ARP 스푸 하시면 이 ARP 스푸핑을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이 타겟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브를 먼저 해야겠네요.
다음 프로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로컬 시스템 내 랜 영역에 어떠한 장비들이 어떠한 IP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넷 쇼를 해보시면 현재는 자기 자신과 게이트웨이 두 개만 보이는데 넷 프로브 해주시면요, 다시 넷 프로브 프로브죠. 넷 프로브 온 해주시면 해당 로컬 시스템에 있는 친구들 다 긁어 오게 돼요. 그래서 넷 쇼를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타겟을 할 라인은 130번 이 친구고요. 그래서 다시 물음표 ARP 스프 해주시면 이 타겟을 세팅할 것인데요. 세팅할 때는 set ARP 스프 타겟 그래서 192 168 10.130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한 게 제일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get으로 해서 ARP 스프 점 모든 것 하면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점 밑으로 어떻게 세팅이 일어났는지 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ARP 스푸핑을 해보겠습니다. 스프 해서 ON 하시면 시작이 됐고요. 네, 한 개의 타겟을 스푸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푸핑이 잘 됐는지 시스템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ARP-A 보시는 것처럼 ARP 스푸핑이 맥 변조가 잘 일어났고요. 게이트웨이를 변조를 한 거죠.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니핑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넷 스니핑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넷 스니프 온 하면 이 상태부터는 이제 스니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제가 구글에다가 로그인 http 로그인 해서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서 http로 ps가 아니라 p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페이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를 클릭을 했고요. 그래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이기 때문에 바로 스니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네, 물론 패스워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은 되지 않고요. 스니핑이 잘 됐는지 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죠. 해당 스니핑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지금 버전 2고요.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국내에서도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2 버전은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베러캡 깃허브 하시면 베러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러캡 정식 깃허브고요. 사이버 펑크 네, 이 친구에 가면은 이그젠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DNS 스푸핑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ARP 스푸핑을 어떻게 하고, DNS 플러스 ARP 스푸핑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패스워드 스니핑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HTTPS를 스크립이죠. SSL 스트립, SSL 스트립을 할 때는 어떻게 세팅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ARP 스푸핑을 하다가 칼리 리눅스 쪽에 디스니프도 설치를 해봤고요. 하던 중에 이런 좋은 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훌륭한 도구고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베러캡 실습을 통해서 이제 SSL 스트립도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HSTS라는 보호 기법이 적용이 됐고요. HSTS라는 거는 일단 특정 시간 동안 HTTP가 HTTPS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 HTTP 헤더에 붙여서 보내는 형태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호 기법이 적용이 됐는데 이 HSTS도 SSL 스트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브라우저 쪽에 이 시간이 이 헤더를 받으면 브라우저 쪽에서 차단 시간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들마다. 그리고 HSTS 바이패스 기법도 한번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 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